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대구가 대구 경북의 이슈를 소개해드리는 이슈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 모셨는데요. 대구 참여연대에서 법률 대리인 맡고 계신 이동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민 변호사입니다. 저희 스픽스 대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짧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천에서 법률사무소 운영하고 있는 이동민 변호사라고 합니다. 영천에서 지금 변호사 생활하고 계신데 혹시 대구 참여연대와 어떻게 인연이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평소에 네. 대구 경북에 있는 여러 이슈들을 앞장서서 좀 주도하는 면이 있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영천에 있으면서 네. 대구 일에 좀 깊게 관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의 몸은 영천에 있지만 몸과 마음 이런 더듬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대구에 딱 꽂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예, 오늘 이슈 추적에 딱 맞는 분을 모신 것 같은데, 자, 지난 2월 22일 수요일이죠. 그 대구시청 상격청사 앞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 짧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대구 참여연대가 네. 홍준표 시장을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그리고 제5항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지난 지선은 2022년도 6월인데 갑자기 지금 와서 무슨 선거법 위반이야? 선거도 다 끝난 시점에서 웬 선거법 위반이지? 이런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시점에서 왜 홍준표 대구시장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공직선거법이라는 법은 네. 공정한 선거 절차를 규정한 법인데 홍준표 대구시장의 직을 이용해서 네. 다음 선거, 그러니까 다음에 대구시장 선거를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대통령 선거를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 선거의 사전 선거 활동으로 이 대구시장의 직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게 취지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스픽스 대구가 첫 보도를 했고 그 뒤에 참여연대가 합류를 해서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을 고발하는 단계까지 왔는데 제가 알기로 대구시 유튜브를 운영하는 미디어과에서 그 대구시 선관위에게 먼저 물었다고 들었어요. 홍준표 시장을 유튜브 대구시가 직접 운영하는 대구TV에 공식 출연을 해도 되는지. 근데 거기서 나온 답변이 분기별 1회는 가능하다. 단 업적 홍보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어긴 겁니까? 네. 정확히는 공직선거법 제86조 네. 제5항에 분기별로 1종 1회에 한해서 업적을 업적이라기보다는 시사업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네. 홍준표 시장은 그걸 넘어서 자기 업적을 홍보하는 그런 행위를 한 것이죠. 그러면 대구시 선관위가 대구시 미디어 담당 부서가 문의한 것도 이 공직선거법 86조 5항에 있는 분기별로 1종 1회만 가능하다. 이것을 바탕으로 답변을 한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대구 TV에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의 얼굴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부산광역시나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다른 광역단체도 모두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말 다른 모습이에요.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광역단체 같은 경우는 대구 예를 들어서 해당 시를 홍보하거나 맛집 소개, 여행지를 소개하는 반면에 대구TV는 딱 들어가는 순간 대문에 홍준표 시장 홍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네, 그 정도로 많은 출연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광역단체장이 하지 말아야 할 업적 홍보들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 사례 하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준표 시장이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건 네. 저는 개인적으로 MOU 체결을 반복해서 계속 동시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공식 유튜브, 개인 유튜브 이런 여러 채널을 통해서 MOU 체결을 했다라는 사실을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충분히 다음 선거에 활용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보입니다. 스픽스 대구가 여러 차례 영상이나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모든 지자체장이 MOU를 싫어하는 단체장은 없지 않겠습니까? 다 좋아하는데 이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장으로 와서 티웨이 본사 이전, 그리고 이케아 이전, 그리고 한화로부터 공장의 천정을 태양광으로 하는 그런 3조 원이 육박하는 것을 체결했다는 것도 사실 대구TV 한 번만 올린 게 아니라 대구TV에도 TV 홍카콜라에도 청년의 꿈에도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참여연대가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로 처벌하거나 이렇게 결론 나온 게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에서 있었던 이런 비슷한 판결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슷한 판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힘든 게 네. 홍준표 시장은 다른 지자체장들과 다르게 도를 넘어서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으로 처벌받은 다른 지자체장들은 어떤 거냐면 네. 소식지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수원 네네. 시정을 알린다든지 네. 경산 시정을 알리는 소식지를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발행을 한 지자체장들이 있어요. 거의 모든 지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런데 그것도 분기별로 1종 1회만 가능하기 때문에 매달 발행하면 처벌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아파트로 오는 그런 소식지가 분기마다 한 번씩 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홍 시장은 그걸 넘어서 네. 계속 유튜브에 출연하고 그 영상을 유튜브 서버에 올리는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건 훨씬 더 큰 문제죠. 파급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큰 문제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스픽스 대구가 대구시에게 물어본 게 있는데요. 지금 대구 TV에 올라간 영상이 클린본, 아무런 자막이 달려있지 않은 클린본이 TV 용카콜라에 이렇게 전해지게 되는 그 과정이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그 사이트에 클린본을 올리고 다른 뭐 TV 용카콜라에서 그걸 다운받아서 작업하는 것 같더라고. 혹시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조사를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참여연대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는데 뭐 선거법 위반은 사실 뉴스에서 저희가 워낙 많이 접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업적 홍보를 통한 선거법 위반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이전에 비슷한 사례가 아예 없었던 거죠? 이것과 비슷한 정도로 위반한 기자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구시 공무원들도 되게 골치 아플 것 같은 게 이렇게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시장을 한 번도 모셔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정치적 거물이 대구시를 맡아서 이렇게 시장직을 맡은 적이 없다 보니까 선관위도 굉장히 골머리 아플 것 같긴 한데 지금 검찰에 고발장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검찰에서 바로 조사를 시작할 수도 있지만 네. 일반적으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를 합니까? 의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비슷한 사건으로 저희 참여연대에서는 마트 휴일 변경을 고발을 했는데 네. 그 사건은 중부경찰서에 배당이 돼가지고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는데 그 고발장을 내고 경찰서에 배정이 되는 데까지 시간 얼마나 걸리죠? 저희는 한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아, 금방 되는 거군요. 네, 아마 좀 정치적으로 이슈가 있는 사안이고 네. 거물이고 하다 보니까 좀 시간 끌기는 못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번 그 홍준표 대구시장의 선거법 위반도 한 일주일 내로 경찰에 배정이 되고 그 뒤로부터 조사가 진행되는 거겠네요. 좀 공교롭게 지금 인사이동 기간이라서 네. 조금 늦을 수도 있는데 네. 이번 달 안이나 아니면 다음 달 초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검찰과 경찰이 지금 선관위는 조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선관위가 어떻게 결론 내는가도 조금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을까요? 어느 정도 중요한 기준은 될 수 있지만 네. 뭐 수사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참여연대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함께 담당 공무원, 대구시에서 유튜브를 운영하는 담당 공무원까지 고발을 했는데 함께 고발한 이유는 뭐죠?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네. 그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아무리 시킨 일이라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는 위법한 행위지 않습니까? 네. 위법한 행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비슷한 좀 비유를 대자면 지금 중앙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 대통령실에 있는 보좌관들이 뭐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뭐 어떠한 잘못된 말을 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대통령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대구에 똑같이 하고 있는 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내 업적 좀 해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주변에 있는 공무원들이 아이고 시장님 그러시면 그 선거법 위반 86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중간에 조금 태클을 걸거나 좀 중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대구시에서 정제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담당 공무원들은 그 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당연하죠. 그런데 시장을 말리지 않고 그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당연히 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면 대구시가 대구 TV를 운영할 때 그 대구시 선관위에게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 계속해서 출연해도 되냐라는 질문을 했단
게 있고 그리고 대구시 선관위가 공식 답변을 한 게 있지만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 TV에 출연하는 횟수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은 이럴 수도 있겠네요. 이러면 우리 참 선거법 위반에 걸릴 수도 있는데 언젠가는 언론에 이거 참 잡힐 텐데 문제다. 그런데 지금 이게 참여연대가 꽂아가지고 딱 이것을 찾아내가지고 고발까지 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참 대구시 공무원으로부터는 올 게 왔다 이런 입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대구시 담당 공무원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공모를 해서 홍준표 시장이 업적을 홍보했다 이랬다면 함께 처벌이 됐나요? 아니면 뭐 처벌 수위가 다른가요? 일반적으로는 홍 시장의 처벌 수위가 좀 더 높은 것이 네. 일반적이고요. 네. 담당 공무원은 홍 시장이 얼마나 거기에 깊게 명령을 내렸는지 네. 아니면 공모를 했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조금 약하게 처벌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담당 공무원보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처벌 폭이 예를 들어 최대 폭이 제일 넓다 보니까 담당 공무원부터 먼저 하면 담당 공무원이 처벌받을 최소 범위와 최대 범위를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최대 범위랑 최소 범위를 설명하기는 조금 힘든데 네. 왜냐하면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아까 첫 사례니까. 말씀드렸듯이. 네. 그런데 그 기관지를 네. 발행한 다른 유사한, 지자체의 사례. 유사한 판례를 보면 한 벌금형 정도 벌금 500만 원 맞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네. 저는 최소가 뭐 경고나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훨씬 크네요. 네. 벌금형이 확정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예를 들어 500만 원이나 뭐 특정 기준 금액의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에서 유튜브를 관리하는 그 미디어 담당관이 별정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직에서 박탈될 수도 있나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럼 그 기준 금액이 얼마인가요? 500만 원을 알고 있습니다. 500만 원이요. 그 기준 금액은 좀 생각보다 높네요. 왜냐하면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지자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지자체장직을 내려오려면 네. 그 기준이 1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거보다 조금 높다는 거. 뭐 그만큼 그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음. 변호사님께서 지금 참여연대 법률 대리인으로 네. 이 고발에 참여를 하셨으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으실 것 같으십니까? 저는 이 사안이 생각보다 조금 고발자가 작성하면서 심각하다고 느꼈는데 네. 만약에 모든 지자체장이 네. 홍준표 시장처럼 기관의 유튜브를 이용해서 자신의 업적이나 성격이나 호탕한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데 사용된다면 아마 새로 지자체장에 당선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네. 시정 내내 4년 동안 내내 자신의 홍보를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하는데 다른 신인 정치인이 어떻게 시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좀 리딩 케이스라고 보이고요. 네. 처벌 수위는 낮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뭐 선관위나 뭐 경찰, 검찰 조사가 끝나고 판결이 최종 나겠지만 이 판결 났을 때 이 지자체장직을 잃는 기준에 되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도 받을 수 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네. 일부 대법원 판결은 그걸 신경 쓴 그래서 80만 원 벌금, 지자체장에 한해서는 80만 원 벌금, 60만 원 벌금 이런 사례도 있긴 한데 네. 이 사례가 만약에 지자체장을 유지하는 정도의 처분이 난다면 저로서는 조금 납득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단체장직을 잃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났을 때 단순 단체장에서 내려오는 걸 넘어서 혹시 향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거나 이런 것까지도 있습니까? 그렇게까지는 힘들 것 같은데요. 이 공직선거법 제 255조 보면은 최대 형량이 3년이라서요.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돼 있어서 아마 피선거권 박탈까지는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아마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도 만약에 피선거권 박탈까지는 굉장히 좀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서 대선 후보까지 나왔던 홍준표 현 대구시장이 단체장직을 잃게 된다면 그것만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의 정치 인생에 큰 오점이고
회복이 불가능한 정도까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거의 사망 선고라고 보는 게 맞겠죠. 정치적 사망 선고. 이게 1년도 채우지 못한 지자체장이 만약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내려놓는다. 그러면 제기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럼 지금 변호사님께서 1년 미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참여연대가 고발한 검찰 고발한 이 건이 지금 1년이라 치면 올해 한 6, 7월이 돼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임기를 1년 채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전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그렇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 전에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그렇습니까? 늦는다고 하더라도 그때 1년쯤 6, 7월 정도에는 늦어도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께서 지난 그 대형마트 휴무일 같은 경우는 참여를 하지 않으셨죠? 참여하셨습니까? 네, 거기도 고발. 어떻게 보면 지금 참여연대와 함께 홍준표 저격수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다 대구시가 잘 되기 위한 그런 단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마트 사건도 의무 휴업일 변경 사건도 만약에 대구시가 아무런 저항 없이 평일로 휴일이 전환된다면 다른 지자체도 지금 대구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트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제 대구는 막아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시장이 다음 대선을 위해서 좀 무리수를 많이 두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조금 듭니다. 누구나 대구 TV만 들어가봐도 다른 광역단체나 지자체랑 다르게 지자체 운영하는 TV에 유튜브에 전부 다 시장 얼굴로 도배가 있다 보니까 이게 뭐 하는 거지? 이 대구시를 홍보하는 건지 대구시장을 홍보하는 건지 조금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 변호사님께 준비되지 않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대형마트 휴무일과 관련해서 한번 그리고 또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서 지금 검찰에 고발하셨는데 혹시 변호사님과 대구 참여연대가 봤을 때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끄는 대구시에 이런 것이 문제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를 넘어서 다음 준비 중인 것도 있으십니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문제는 원래 오랫동안 대구는 섬유도시였고 맞죠. 그래서 대구를 나타내는 단어는 컬러풀 대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되자마자 파워풀 본인의 이미지를 대구시에 더 씌워버린 거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선거의 일환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의 절차가 문제는 없었는지 이런 것들도 면밀히 살펴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구시가 운영하는 대구 TV에 홍준표 대구시장 업적을 홍보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컬러풀 대구에서 파워풀 대구로 바꾸면서 이것 또한 선거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네요. 일단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건 저희가 알아냈고요. 그거를 다른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스픽스 대구가 사실 컬러풀 대구에서 파워풀 대구로 바꾼 것도 보도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도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다음번에 또 초대를 해드려가지고 영천에서 대구까지 좀 먼 거리긴 하지만 대구 오실 때 저희가 몰래 납치를 해서 또 이 자리에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스픽스 대구의 이슈 추적, 이번에 홍준표 대구시장의 선거법 위반을 다뤘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정말 홍준표 시장 같이 권력을 사유하고자 하는 그런 야욕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저희가 정치에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민 모두가 정치에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이런 권력을 사유화하는 움직임을 막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픽스 대구 시청자분들도 아마 같은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참여연대와 변호사님께서 대표로 고발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선거법 위반 아마 빠르면 한 4, 5개월 안에 결론 날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이슈 추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